안녕하세요. 참된 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대로 중3-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 기하 파트의 이제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2 때보다는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중2 기하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 과정이 필요로 하겠지만 중3에서 배우는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중3과 고3이 2020년 올해에 이제 다 접목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중3 아이들이 이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그 체감하는 정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으로 보자면 그 작년에 했던 친구들보다 단원이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서 근데 이게 중2로 내려가면서 크게 중3하 과정은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삼각비,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학생들마다 받아들인 정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개념 자체는 닮음보다는 수월한 것 같아요. 결국 닮음이 좀 확장돼서 삼각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닮음의 이해가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같이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단원은 이제 원의 성질, 원과 직선, 그다음 원주각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수상, 고등수학 상에서 맨 마지막 단원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결국 삼각비랑 원주각을 배우고 나면 중3 때 다뤄지는 기하 파트는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학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때 막히는 부분은 이 단원 때문이 아니라 그 앞 과정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3단원 통계. 대표값과 상관관계라 그래서 그 표준편차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데 연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중등 이런 통계 단원에서는 계산기를 허용했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어서 계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연산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 따라서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고등수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실생활에 연계되는 수학, 활용할 수 있는 수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확률과 통계 이 부분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2 때 그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도 중요하고, 중3 때 대표값과 상관관계 이 내용을 보면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 읽어내는 훈련을 좀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중3 과정까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고등 과정은 따로 언급은 드리지 않고 대충 어떤 과정에 있는지 지금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특히 중3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굉장히 일찍 보기 때문에 중간고사 하고 한 달 정도 만에 기말고사를 봐야 돼서 학습량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버거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3 이제 학교 내신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과정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행학습 이런 거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됐고 고교 선택제라든지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에 따른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기존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하가 나가는 거고요, 1학년 1학기 때 수상, 2학기 때 수하가 나갔고, 그 다음 2학기 때는 이제 문이과가 나눠져서 수업을 진행을 했지만, 이제 개정교육과정으로 적용이 된다면 얘네들은 문이과가 아니라 이제 진로 적성에 따라서 조금 분화되어서 수업을 진행이 될 텐데, 고등과정 역시 6학기가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능을 12월에 혹은 11월에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3월부터 있게 되니까 웬만한 학교에서는 고2 때까지 진도를 다 빼게 돼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존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고1 때는 문이과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상, 수화만 진도를 나갔었어요.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고, 이제 고2가 되면서 문과, 이과로 나눠지면 이과 학생들은 그 4과목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1년에 다 마무리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선행이라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준비가 되지 않을 때 너무 일찍 나간 선행은 의미가 없고, 중3 정도 되면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사춘기가 거의 이제 끝 무렵이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웬만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과 계열로 수학이 많이 필요한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선행을 좀 더 나가야 돼요. 제가 그 전까지는 수학 선행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등이 끝나갈 무렵에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내 진로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아직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나는 일단 이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과를 준비했다가 아니면 문과로 가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내 진로를 문과로 정했는데 나중에 진로나 성향으로 봤을 때 이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수업 양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2 때, 중3 들어가기 전에 진로나 적성 이런 게 정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일단 초점을, 포커스를 이과로 두시고 진도를 좀 더 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이때까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다며, 그래 놓고는 왜 지금 와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중3이면 정신 차릴 때 됐거든요. 이때마저 놓치면 힘들어요. 그래서 중3 때 꼭 선행이 아니더라도 중등 과정에서 내가 공부를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느끼고,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은 정리를 해야 고등학교 과정에 선행이 많이 나가 있지 않더라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죠.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냥 좀 부족했던 거 한 번에 확 메꿔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학은 단계가 중요한 부분이라 아래에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쌓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일종의 암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무용지물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가능하면 선행을 나가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중등 과정까지 기본 개념을 정말 탄탄하게 해야 그 다음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학습량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